요양원 구경을 가자는 자식들 앞에서 말순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나 안 가. 절대 안 가. 말순의 절규가 방안을 울렸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냉담했죠. 엄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집은 이미 팔렸고 우리 집으로 오시기도 어렵고. 성우의 차가운 말이 말순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야?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영호의 한마디에 말순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말순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습관이 배어 있었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말순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말순은 낡은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미역을 꺼내 불렸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죠.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 전에 든든하게 아침을 먹어야 했거든요. 말순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평생 찬물과 비늘에 시달린 흔적들이 깊게 패여 있었죠. 손톱 사이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세 남매를 키워냈거든요. 성우가 대학 갈 때도, 영호가 장가 갈 때도, 미영이가 시집 갈 때도 모두 이 손으로 벌어서 해줬지. 미역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순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터져도 여름이면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시장을 떠날 수 없었죠. 29의 과부가 된 말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했고 친정에서는 재혼하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말순은 두 손으로 아이들을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시작한 생선 장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냄새에 속이 메스꺼려 화장실로 뛰어가기 일쑤였죠. 칼질도 서툴러서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고 무거운 생선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 배고파하며 보채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언제 고기 먹어?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새 옷 입는데 우리는 왜 안 사줘? 엄마, 학원비 좀 줘.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한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했죠. 겨울철 추위에 떨어도 연탄을 아껴가며 아이들 방만큼은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숙제를 봐주고 아픈 날에는 등에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게 내 복이다. 말순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되뇌던 말이었죠. 그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버텨왔습니다. 장남 성우가 대학에 붙었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차남 영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장을 사주기 위해 적금을 깨었던 일이 생각났죠. 막내딸 미영이가 의젓한 신부가 되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말순은 생전 처음으로 한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망설였지만 미영이가 엄마, 오늘만큼은 예쁘게 입으세요라고 했거든요. 거울 앞에 선 말순의 모습은 낡고 초라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나니
말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넓지 않은 집이었지만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투덜거리는 소리도, 떠드는 소리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적막함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안부 인사마저 성의 없이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고 영호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했으며 미영이는 시댁 일로 신경 쓸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이해한다. 말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말순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장으로 나가는 길, 말수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자주 찼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았죠. 어지러운 증상도 종종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고 무거운 것을 들 때면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몸 아프다고 호들갑을 떨면 자식들에게 부담만 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게다가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괜히 돈 쓸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괜찮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말수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시장 좌판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신선한 생선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진열했죠.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고등어 싱싱해요? 네, 오늘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입니다. 두 마리 사시면 1,000원 깎아드릴게요. 말수는 능숙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죠. 단골 손님들의 취향도 다 알고 있었고 생선 하나하나의 상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장사가 끝나갈 무렵 말수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식은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말수는 의자에 다시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은 척 웃으며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말수는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김밥 한 줄로 간단히 요기를 하며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번호를 누르지 못했죠.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결국 말수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들도 바쁠 텐데 괜히 연락해서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을까요? 오후 2시경 말수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메스꺼움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이 고르고 있던 조기를 포장하다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좀 더워서 그래요. 요즘 날씨가 워낙. 하지만 말순의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주변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파는 정씨 아주머니가 말순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죠. 이런 말순이 언니. 얼른 병원 가야겠어요.
구급차 불러야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앉으면 나을 거예요. 말수는 손을 저으며 만류했지만 정씨 아주머니는 이미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왔죠. 어르신, 의식은 괜찮으신가요? 가슴이 아프신가요?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하는 동안 말수는 자꾸만 자식들 생각이 났죠. 이런 모습을 보면 성우와 영호, 미영이가 얼마나 놀랄까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말수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성우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 좀 해주세요. 큰아들이에요. 네, 걱정 마세요. 병원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성남시립병원 응급실은 북적거렸습니다. 의사는 말순을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협심증 의심됩니다. 일단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1시간 후 성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죠. 회사에서 급히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 와서 깜짝 놀랐어요. 성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소동을 피웠네.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성우는 의사와 상담을 한 후 돌아와서는 침울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입원하셔야 돼요.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입원이라니, 그럴 필요 없어. 집에 가서 쉬면 나아질 거야.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보였죠. 입원비며 치료비며 얼마나 들어갈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우와 미영이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우는 공장 작업복 차림이었고 미영이는 아이 손을 잡고 왔죠.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 픽업 시간을 놓쳐서 시댁에서 눈치를 봤다는 얘기를 중얼거렸죠.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괜히 너희들 바쁜데 불러들여서. 에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와야죠. 하지만 미영이의 표정은 그리 달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며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재촉하는 듯 했죠. 의사가 세 남매를 따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고 부정맥도 있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술요? 얼마나 드는데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료진은 대략적인 비용을 설명했고 세 남매의 얼굴이 동시에 어두워졌죠. 그런데 혼자 계신 어르신이시죠?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병인까지요? 영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간병을 하겠습니까? 미영이도 아이들 돌봄의 시댁일까지 겹쳐서 여유가 없었죠. 복도에서 세 남매는 작은 목소리로 의논했습니다. 형, 어떻게 해요? 간병인 쓰면 하루에 10만 원은 나갈 텐데요. 영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거야. 성우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언니가 시간이 좀 나지 않아요? 주부니까. 영우가 미영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나도 바빠. 애들 학원 보내야 하고 시댁 일도 있고 게다가 남편도 뭐라고 할 텐데. 미영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지만 비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죠. 엄마 집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러게.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정리해야 할 일이잖아. 영우도 동조했습니다.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집 서류 좀 찾아봐야겠네. 엄마 방에 있을 거야. 병실로 돌아간 세 남매는 말순에게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간병인도 쓰고 치료비도 우리가 부담할게요. 하지만 말순은 뭔가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계산이 앞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집 얘기가 나올 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엄마가 집만 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 당연한 거죠. 성우가 말했지만 말순의 가슴 한편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날 밤 말순은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의심하는 자신이 못되게 느껴졌죠. 이번 사흘째 말순은 병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김씨 아주머니가 과일을 깎아주며 말을 건넸죠. 어르신, 자식분들이 참 효자네요. 매일 번갈아 가며 오시고. 그러게요. 고마운 자식들이에요. 말순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이 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보다는 의무적인 안부 인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집 얘기만 나오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 2시경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옆집에 사는 준호였습니다. 30살의 훤칠한 청년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표정을 하고 있었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죽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준호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는 말순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시장 상인들로부터 들었다고 했죠. 어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괜찮아, 괜찮아. 며칠 있으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제가 집에서 전복죽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준호가 보온 용기를 열자 고소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간병인 김씨 아주머니도 감탄했죠. 어머,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아드님이세요? 아니에요. 옆집에 사는. 말순이 설명하려 하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키워주신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준호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18살에 사회로 나와 혼자 살아가야 했는데 옆집으로 이사 온 첫날부터 말순이 챙겨줬다고 했죠. 처음 이사 왔을 때 어머니가 김치찌개 해주신 게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말랐던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 말순은 준호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준호는 이사 온 후로 꾸준히 말순을 챙겨왔죠. 무거운 쌀포대를 날라다 주고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겨울에는 보일러 점검도 해줬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도 나왔고 이제 작은 카페도 차렸거든요. 정말? 언제 차린 거야? 지난달에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꼭 구경 오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커피 만들어 드릴게요. 두 사람이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를 보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죠.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성우야. 옆집에 사는 준호란다.
평소에 엄마를 많이 도와주는 고마운 아이야.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어머니께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서 문안 인사드리러 왔어요. 성우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고는 준호를 살펴봤습니다. 옷차림이나 말투로 봐서는 별로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그래요. 고맙네요. 성우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준호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도 올게요. 그래, 고마워. 조심히 가거라. 준호가 나간 후 성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셨어요? 가깝긴 뭐가 가까워. 그냥 이웃사촌이지. 워낙 혼자 사는 아이라 불쌍해서 밥 좀 해주고 반찬 좀 나눠준 정도야. 엄마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에 공짜로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성우의 말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정말 착한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엄마 집에 자주 드나들고 그러면 나중에 뭔가 요구할지도 몰라요. 성우는 계속해서 준호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말수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죠. 그때 영우와 미영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둘에게 준호 얘기를 했고 미영이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엄마 집에 열쇠 있어요? 열쇠요? 왜? 혹시라도 몰래 들어가서 뭔가 가져간다거나. 미영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말순이 화를 내자 미영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엄마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영우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집 문제도 있고. 집 문제가 뭐가 있어? 말순이 의아해하자 세 남매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사실은 치료비 문제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담보요? 네, 수술비며 입원비며 만만치 않거든요. 엄마 적금으로는 부족해요. 말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는다니요. 꼭 그래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미영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그 준호라는 사람한테 집 얘기한 적 있어요? 집 얘기요? 왜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워낙 그 사람을 믿고 계시니까 혹시 뭔가 오해할 수도 있고. 말수는 자식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준호를 의심하는 건지, 왜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건지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웠죠. 얘들아, 엄마가 너무 피곤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네, 엄마.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푹 쉬세요. 세 남매가 나간 후 말수는 혼자 남겨져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준호를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간병인 김씨 아주머니가 준호가 가져온 죽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청년 참 마음씨가 좋네요. 죽도 정성스럽게 끓였고 어르신 대하는 태도도 정말 진심 같아 보여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자식들이 사온 과일이나 음료수보다 훨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둔 날 말수는 준호가 가져온 미역국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이 그리워졌죠.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싶었고 익숙한 부엌에서 밥을 해먹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모레면 집에 가시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고맙지.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그런데 너도 매일 이렇게 오느라 힘들지 않니? 카페 일도 있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와야죠. 준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자식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해서 더욱 고마웠죠. 오후 3시경 성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성우는 간병인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호도 자리를 뜨려 했지만 성우가 만류했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웃분이시니까. 성우는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엄마, 대출 서류예요. 사인 좀 해주세요. 대출 서류를 왜 여기서? 병원에서 처리하면 편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말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죠. 성우야, 이게 정확히 뭔가? 엄마가 잘 모르겠어. 담보대출이에요. 집을 담보로 해서 치료비 마련하는 거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봐도 될까요? 저도 카페 창업할 때 대출 받아봐서 좀 알거든요. 성우는 못마땅해 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어머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담보대출이면 집 가격의 70% 정도인데 여기는 거의 90%네요. 그게 왜 이상해요? 성우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보통은 여유를 두거든요. 혹시 갚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을 잃는다고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 성우가 서둘러 말했지만 준호는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도 높아 보이네요. 다른 곳과 비교해 보셨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괜한 참견 마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영우와 미영이가 들어왔죠. 형, 서류 가져왔어요? 영우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사인만 하면 돼. 미영이는 준호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은 왜 또 여기 있어요? 미영아, 준호는 엄마를 걱정해서 온 거야. 말순이 변호했지만 미영이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가족 얘기인데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요. 남이 아니야. 준호는 우리 가족 같은 아이야. 말순의 말에 세 남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성우가 서류를 말순 앞으로 밀며 말했죠. 엄마, 빨리 사인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말순은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얘들아, 이거 정말 안전한 거지? 집을 잃을 일은 없을 거지? 당연하죠. 우리가 갚을 거예요. 영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이야? 미영이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혹시 나중에 뭔가 노리는 거 아니야? 미영이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라고? 웃기네. 우리가 친엄마 자식인데. 새남매와 준호 사이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말수는 가운데 끼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만들해. 병실에서 무슨 싸움이야. 말순이 소리를 지르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성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치료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 엄마, 하루만? 이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 말순의 단호한 말에 세 남매는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준호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떴죠. 저녁 무렵 말순은 혼자 병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준호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죠. 간병인 김씨 아주머니가 저녁약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고민이 되시나 봐요. 응, 좀 그래.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네. 가족들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못 갚으면 정말 집을 잃는 건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새벽에 문득 깨어난 말수는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말을 걸었죠. 어르신, 잠이 안 오세요? 응, 좀 그래. 걱정이 많아서. 무슨 걱정이세요? 말수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조언했죠. 어르신,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요. 그런가? 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가족 간에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간호사의 말이 말순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세 남매가 다시 왔습니다. 성우가 서류를 들고 말했죠. 엄마, 하루 더 생각해 보셨죠? 이제 결정해 주세요. 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얘들아, 엄마가 직접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고 싶어?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아니야. 내 집인데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말순의 말에 세 남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퇴원 당일 말순은 준호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간의 병원 생활 후에 보는 집은 어딘지 낡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죠. 어머니, 약은 제 시간에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준호가 부엌에 약을 정리해 놓으며 당부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집에 오시니까 어때요? 좋지. 역시 집이 최고야. 성우는 준호를 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왔네요. 어머니 퇴원하시는 날인데 당연히 와야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차가워지자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성우야, 준호는 엄마를 도와주러 온 거야. 고마워해야지. 엄마, 이제 저희가 돌볼게요. 굳이 남의 손을 빌릴 필요 없어요. 성우의 말에 준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준호가 나간 후 성우는 서류를 식탁에 펼쳤습니다. 엄마, 이제 좀 결정하시죠. 더 미룰 수가 없어요. 성우야, 엄마가 은행에 가서 직접 상담받아 보겠다고 했잖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성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영우와 미영이가 함께 들어왔죠. 엄마, 퇴원 축하해요. 미영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엄마, 형이 얘기했는데 아직 서류에 사인 안 하셨다면서요? 응,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뭘 확인해요? 우리가 엄마를 속일 리가 있어요? 영우가 서운해했습니다. 속인다는 게 아니라 집이 중요한 문제잖아. 신중하게 하고 싶은 거야. 세 남매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미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수술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금으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형들 사정이 어떤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하고 영우는 공장 다니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돈 쓰는 걸 좋게 안 봐요. 미영이도 하소연했습니다. 말수는 자식들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모두 각자 살림이 있는데 큰 돈을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은행에서 직접 설명 들어보고 싶어?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영우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보다 그 준호라는 사람 말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세 남매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특히 성우가 강하게 나왔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어요. 병원에서 독촉하고 있어요. 독촉? 네, 입원비부터 검사비까지 밀린 게 많아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불안해졌죠. 그럼 빨리 해야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서류를 처리해야 해요. 성우가 서둘러 펜을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펜을 받아들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작은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복잡했죠.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성우가 손가락으로 칸을 가리켰습니다. 말순이 펜을 들어 사인하려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영우가 문을 열어보니 준호였습니다. 손에는 약국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약이 떨어져서 사왔어요. 저녁 식사 후에 드셔야 하는 약이거든요. 준호가 들어오자 세 남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가족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오시죠. 미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럼 약만 놓고 갈게요. 준호는 약을 식탁에 놓으려다가 서류들을 봤습니다. 말순이 펜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죠. 어머니, 그거 사인하시려고요? 응,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준호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죠. 어머니, 이거 이자율이 더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 조건도. 당신이 뭔데 계속 참견이야. 성우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야. 당신은 그만 나가세요. 성우야, 왜 그래? 준호는 좋은 뜻에서. 말순이 말렸지만 성우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계속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뭔가 수상해요. 수상하다니 무슨. 혹시 나중에 엄마한테 뭔가 요구할 생각 아니에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성우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진심이라고? 그럼 증명해봐요.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진짜 순수한 마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도 어쩔 줄 몰랐죠. 얘들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는 너무 순진해요. 세상에 공짜로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호도 거들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식들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자, 이제 사인하세요. 성우가 다시 펜을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지만 자식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됐어요. 내일 은행에서 처리할게요. 성우가 서류를 챙기며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정말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왜 준호를 그렇게 경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사인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집에서 요양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자식들은 서류 처리가 끝났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약 잘 챙겨 드세요. 저희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성우가 간단히 안부를 묻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호와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죠. 예전보다 더 발걸음이 뜸해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준호가 그리웠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연락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죠. 어느 날 오후 말수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죠. 어머, 말순이 언니. 어서 와요. 생선가게 옆에서 반찬을 파는 순옥이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옥아, 잘 지냈어? 언니야말로 병원 다녀와서 어떠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순옥이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죠. 그런데 언니, 정말 집을 파시는 거예요? 집을 판다고? 무슨 소리야?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모르세요?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던데요. 언니 집 매물로 나온다고. 뭐라고?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아들분이 의뢰했다고 하던데요. 혹시 언니가 모르세요?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담보대출이라고 했는데 왜 집을 파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순호가, 그 부동산 아저씨 어디 있어? 저기 시장 입구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말수는 서둘러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다리가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죠. 안녕하세요. 혹시 제 집 매물로 의뢰받으신 분 계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말순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주인이세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아드님이 오셔서 집을 팔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모르셨나요? 말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팔겠다고요? 언제요? 사흘 전쯤이요. 권리증도 가져오시고 서명도 다 하셨는데요. 사장은 서류철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말순의 서명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말수는 그런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제 사인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드님이 분명히 어머니 위임받았다고 하셨는데. 말수는 어지러웠습니다. 지난주에 자식들이 가져온 서류에 사인했는데 그게 집을 파는 계약서였다는 말인가요? 아드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장이 성우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말수는 손이 떨리며 전화를 걸었죠. 성우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인데. 성우야,
집 파는 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렸습니다. 엄마, 어디서 들으셨어요? 부동산에서 들었어. 내가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서? 엄마, 그게 복잡한 얘기예요. 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당장 와.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성우가 부동산 중개업소로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엄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차분히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면. 차분히? 내가 모르게 집을 팔겠다고 하고 차분히 얘기하자고? 부동산 사장이 어색해하며 중재했습니다. 두 분이 가족이시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성우를 마주 앉게 했습니다. 성우야, 정확히 설명해봐. 내가 사인한 서류가 집을 파는 계약서였어?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왜 속였어? 대출 받는다고 했잖아. 엄마, 대출로는 부족해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집을 파는 건 다른 문제잖아. 왜 말을 안 했어? 성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요. 돈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같기는 뭐가 같아? 집이 없어지는데. 그때 영우와 미영이도 들어왔습니다. 성우가 연락했나 봤죠. 엄마, 화내지 마세요. 영우가 달래려 했지만 말수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너희들도 다 알고 있었지?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요? 미영이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속였어? 말씀드려도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자식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요양원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요. 영호의 말에 말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도 이번에 아프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미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면 더 좋을 거예요. 말수는 자식들의 속셈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팔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죠. 너희들 정말 이러려고?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집 관리도 힘드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성우가 말했지만 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 키우려고 고생한 게 이거였어?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처박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 안전하고 편한 곳이라고요. 편하긴 뭐가 편해. 내 집을 떠나라는 거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고 어쩔 수 없다고? 세 남매는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말순은 이런 자식들이 낯설었죠. 집 매매는 취소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요.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요. 위약금은 내가 낼게. 무슨 돈으로요? 엄마 통장에 얼마 없잖아요. 성호의 말에 말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수는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만 자꾸 떠올랐죠. 준호가 맞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속은 거였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을 알게 된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아온 자신이 바보 같았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문득 누군가 집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줄자를 들고 있었죠.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말순이 현관을 열고 나가자 그 남성이 돌아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리모델링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집 매입하신 분이 사전 조사해달라고 해서요. 매입하신 분이요? 네, 이 집 사신 분 말이에요. 리모델링 견적 내려고 미리 와봤습니다. 말수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정말로 집이 팔린 거였죠. 아직 이사 안 나가셨네요? 언제쯤 비워주실 예정인가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그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부동산에서는 이미 계약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오전 10시경 성우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엄마, 오늘 요양원 구경 가요.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 나 안 가. 엄마 어제 화내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죠. 현실이라니, 너희들이 나를 속인 게 현실이야. 속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언제 요양원 가겠다고 했어? 엄마가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집도 없어지는데 어디서 살 건데요? 성우의 말이 냉정했습니다. 그럼 너희 중에 누가 모셔가든지. 엄마, 우리도 각자 살림이 있어요. 엄마까지 모시기는 힘들어요. 말수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때 영호와 미영이도 들어왔습니다. 셋이 미리 짜고 온 모양이었죠. 엄마, 요양원 정말 좋아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해요. 미영이가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영호도 거들었습니다. 나 안 가. 절대 안 가. 말순이 소리쳤지만 자식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엄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집은 이미 팔렸고 우리 집으로 오시기도 어렵고.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세라도 얻어서 살게 해줘. 무슨 돈으로요? 집 판 돈은 다 병원비로 나갔어요. 거짓말.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리 없어. 말순이 따졌지만 성우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엄마가 모르시는 사이에 여러 검사비, 입원비, 간병비 다 합치면 엄청나요. 그럼 영수증이라도 보여줘.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성우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오후에 세 남매는 강제로 말순을 차에 태워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순은 울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감옥 같았죠. 어르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요양원 원장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시게 될 거예요. 말수는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죠. 룸메이트로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건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미영이가 말했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세 남매가 나가려 하자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자식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살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손에는 말순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말수는 준호를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여기 들어오셨어요? 말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집이 팔린 것, 자식들에게 속은 것, 강제로 요양원에 들어온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죠.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어쩌겠어. 이제 갈 곳도 없고. 어머니, 저한테 오세요. 뭐라고? 제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는 집인데 어머니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내게 패 끼칠 수는 없어. 무슨 패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죠.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진짜 아들처럼요. 그때 요양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였죠. 엄마는 여기 계셔야 해요. 성우가 들어와서 준호를 보고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를 이런 곳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이런 곳이 뭐가 나빠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인데.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다른 할머니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성우야, 그만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이야. 너희와는 달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친자식인데. 친자식이 이래? 어미를 속이고 집을 팔고 요양원에 처박는 게 친자식이 할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위해서라고? 너희들 편한 대로 하려는 거지. 결국 성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랑 살게. 정말요, 어머니? 응, 이제야 깨달았어. 피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준호는 기뻐하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말순이 준호의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지만 요양원보다는 천국 같았죠. 준호는 정말로 친아들처럼 말순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아침약 드세요. 매일 아침 준호는 말순의 약을 챙겨주고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줬습니다. 카페 일이 있어도 어머니 걱정을 먼저 했죠. 준호야, 내가 너무 고생한다.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어머니가 계셔서 집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준호에게 말수는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말수는 준호의 카페를 처음 구경 갔습니다. 마음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지만 인테리어가 따뜻하고 아늑했죠. 어머니, 어떠세요? 제 카페요. 정말 예쁘다. 내가 이런 걸 다 꾸몄니? 네, 어머니가 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 카페라고 지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성우, 영우, 미영이가 화난 표정으로 들어왔죠. 엄마, 여기 계셨네요. 성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죠.
조용히 해. 여기는 카페야. 말순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자식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이런 곳에서 뭐 하세요? 미영이가 말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가 갈 집이 어디 있어? 요양원 말이에요. 거기가 엄마 자리예요. 영우가 거들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보시는데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꼬셔서 여기 데려다 놨잖아. 성우가 준호를 밀쳤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있어요. 진심이라고? 그럼 뭘 노리는 거야? 엄마한테 뭘 얻어내려는 거지? 미영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웃기지 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성우가 비웃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우리는 친자식이에요. 친자식이 뭐가 대단해? 친자식이 어미를 속이고 집을 팔고 요양원에 처박으면 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너희들 편의를 위해서 한 일이잖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말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성우가 봉투를 열어보니 법무사 사무실 명함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요? 내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이야. 엄마, 농담이시죠?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담으로 보여? 법무사 앞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친자식인데 남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요? 영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친자식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도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언제? 집 팔 때? 요양원 보낼 때? 말순의 말에 세 남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라고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내가 속고 있다고? 그럼 너희들은 뭐야? 나를 속이지 않았어? 말순이 반박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돼요. 준호야,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진짜 아들이야. 말순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세 남매가 절규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지. 그래도 우리는 엄마 자식이에요. 자식이라면 부모가 늙어서도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짐으로 여겼잖아. 말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면 이제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성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집에 가자. 말순과 준호가 카페를 나가려 할 때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말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말순과 준호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말순은 처음으로 평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핏줄이면 뭐하냐?
내 마음을 지켜준 내가 내 진짜 자식이다. 말순의 말에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준호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세상에는 핏줄보다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말순은 생의 마지막에서야 그 진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